지난 9회 이 지방선거는 6.3 지방선거를 말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때는 경기도의 뭐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이 가입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이요. 4년 전에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가입된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민주당에는 가입했는데 예. 그때는 조직적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니까 앞서 우리가 그 뭡니까 이 지금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그때 5년 전에 가입했을 때 문제는 그때는 사실 지지자별로 가입 인원을 할당을 해서 가입 현황을 취하까지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민주당에 개입했던 부분은 사실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국민의힘에만 그러니까 입당하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신도들을 예.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는 식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4년 전 지방선거 예, 얘기죠. 4년 전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 때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 5년 전의 국민의힘식의 입당하고는 다른 방식이잖아요. 자, 문제는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 후보라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합수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 정도 사안 가지고 반명 그리고 지금 분열주의 3자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김민석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지난해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도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그러면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 특검을 할 때 신천지가 왜 제어돼서 그때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 거 아닐까? 라는 식의 의혹이 생길 정도로 이야기를 제기를 했다가 지금 합수문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친천계의 후보라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가 애초 이야기했던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뭐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거 당내 선거에 이런 식으로 분열주의를 획책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예, 제가 좀 더 이 팩트를 부연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2022년 지방선거 때에 민주당에 가입된 이 신천지 신도들은 조직적으로 가입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고, 이번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정청래 후보가 지휘했던 이번 선거에 가입한 것이 조직적인지 뭐 개인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수사로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 이후에 더욱 똘똘 뭉치고 있는 팀 정청래를 향해서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청래는 전혀 계파가 없다. 본인 3명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계파가 없다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천지 개입 반대라고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도둑이 제발 여듯이 김민석 후보한테 뭐 증거 있으면 내놔봐. 안 내놓으면 너 사퇴해라. 정청래 3인방 그 최고위원들의 그 사고 방식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슨 신천지 대변인인 걸로 내가 착각을 했는데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지도부로 나선다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희정 의원님, 신천지 대변인 얘기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김민석 후보가 정확하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한두 명 가입한다고 해서 무슨 연합체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명확하게 반명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에 준할 정도의 밸런스가 맞아야지 3자 비밀연합을 맺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비밀연합이라는 거는 그럼 암묵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직적이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국민의힘에 수사하듯이 합수본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2022년 지방선거 때 확보한 진술 중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에 입당해라라는 진술만 확보된 게 아니라
양당에 동시에 가입이 돼 있는 당원들도 있다. 모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양당에 대한 수사가 달리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정청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또 앞서 송영길 후보가 3명을 지칭하면서 당신들 뭐 신천지 대변인이냐 그렇게 말했던 최고위원 후보들 다 본선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이제는 대통령 레임덕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청래 후보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청 간의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위의식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는 일부 최고위원들조차 명청 갈등은 허구다. 이러한 정청래 후보와 그 주변의 모습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될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제가 되면 뭐 레임덕이 온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네거티브를 하시던데 그런 거 없습니다. 최근 4,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속 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게 접니다.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이상식 의원님. 예.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온다. 이거 야당에서는 할 소리거든요, 사실. 예. 뭐 글쎄요. 이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좀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뭐 그러시군요. 말도 아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호남 지역의 뭐 여론 주도층들하고 예. 이제 식사를 분위기 좀 어떻든가요? 그걸 뭐 누구 사람 이름을 대입해가 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수치로 나오는 것하고 그 실제 느껴지는 민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생각을 말씀은 정청래, 김민석 지금 두 사람이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실제 민심 들어보면 그러진 않다. 뭐 제가 들은 바로는 좀 그런 예.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고 예. 그 전략적 선택의 그 기준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뭐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뭐 길게 볼 것도 없이 이번 충청 선거에서 그렇죠. 뭐 조금의 그 어떤 추세가 드러날 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